2026년, 바로 이 해에 대한민국이 아주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고령 사회로 공식적으로 들어서는 첫 해가 되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특히 우리 50, 70 세대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하나하나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2026년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한 해가 지나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는 바로 그 시작점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의 핵심을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 2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길을 걷는 사람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정말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개개인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특히 마음의 문제, 이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지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은퇴, 이게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내 이름 앞에 붙어있던 직함, 나를 설명해주던 사회적인 정체성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잖아요. 삶의 규칙이 통째로 없어지는 것 같은 경험이죠. 그래서 제대로 준비 없이 맞이하면 이게 곧바로 정신건강의 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우리나라 정신건강 지표에는 빨간불이 번쩍 켜졌어요. 우울증 환자가 벌써 110만 명을 넘어섰고요. 더 놀라운 건 최근 5년 사이에 무려 33% 가까이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 세대에게 정신건강 관리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강력한 신호죠. 특히 우리 5070 세대는 어떻습니까?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지원해야 하는 그야말로 샌드위치 세대잖아요. 이런 무거운 책임감이 은퇴 후에 찾아오는 상실감과 딱 만나면서 은퇴 블루라고 불리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으로 나타나기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가 단순히 마음이 좀 힘든 걸로 끝날까요? 혹시 우리 몸, 신체적인 쇠퇴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울증을 그냥 방치하면요. 뇌의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서 치매에 걸릴 위험을 급격히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건 단순히 행복해지자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뇌 건강을 지켜서 존엄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예방주사인 셈이죠. 다행히도 국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26년을 기점으로 우리를 위해 어떤 포괄적인 지원책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와, 정말 놀라운 규모죠. 2026년 노인복지 예산이 무려 29조 3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건 그냥 돈이 늘어났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국가가 이제 어르신들의 삶을 수동적으로 돕는 걸 넘어서서 능동적인 삶과 돌봄까지 책임지는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정책의 핵심 철학은 바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낯선 요양시설이 아니라 내가 평생 살아온 정든 내 집에서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정서적 안정감을 지키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2026년 3월에는 통합돌봄 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요. 병원 가실 때 동행해드리는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시작됩니다. 또 집으로 의사, 간호사가 찾아오는 재택의료센터도 계속 확충되는 등 구체적인 계획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자, 이 표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서비스, 그러니까 집에서 돌봄을 받을 때 쓸 수 있는 돈의 한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몸이 많이 불편하신 1, 2등급 어르신들은 더 많은 시간 동안 집에서 돌봄을 받으실 수 있게 되니까 가족들의 부담도 정말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밖에도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치매 관리 주치 제도가 생겨서 늘 가던 동네 의사 선생님께 편안하게 치매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전국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무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가족을 돌보는 분들을 위한 휴가 제도도 확대되는 등 이제 병원 문턱이 훨씬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국가의 지원을 꼼꼼히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보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는 이 활기찬 연퇴 생활, 즉 인생 2막을 어떻게 멋지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정신건강 처방전이다. 맞아요. 은퇴 후에 하는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속감과 자존감을 주고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어줘서 우울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정부가 2026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5,200개의 노인 일자리를 공급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제 일자리는 국가가 보장해주는 건강한 사회 참여의 장이 되는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예전처럼 단순한 일자리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면을 좀 보시죠. 금융이나 행정 같은 전문 경력을 활용하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부터 실버 카페나 택시처럼 직접 사업을 운용하는 시장형 사업, 심지어 기업 인턴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시니어 인턴십까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기술 역시 아주 중요한 변화를 이끌고 있어요. 복지 분야의 AI 전환, 이른바 AX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기술은 더 이상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마음까지 보듬어주는 아주 따뜻한 돌봄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안에서의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혹시 우울하거나 고립된 신호가 있는지 감지하는 AI 시스템, 또 매일 내 감정을 기록하고 관리해주는 챗봇 TT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 5070 세대만을 위한 소셜 앱, 신월 같은 걸로 친구도 사귀고 활동도 찾을 수 있죠. 이런 디지털 도구들이 외로움을 덜어주고 정신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습관들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인생 2막을 위한 6가지 습관입니다. 첫째, 자연 속에서 걸으세요. 하루에 3,000보에서 5,000보만 걸어도 뇌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스스로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자책하기보다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따뜻한 응원의 말을 건네는 거죠. 셋째, 아주 작은 공간부터 정리해보는 겁니다. 서랍 하나만 딱 정리해도 내 삶에 대한 통제감을 되찾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넷째, 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들기 어려울 땐 인지적 셔플링 같은 기법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보세요. 다섯째는 청력을 보호하는 겁니다. 잘 안 들리는 게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친구와 자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사회적인 연결만큼 좋은 뇌 영양제는 없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2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보가 곧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모든 혜택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책은 어떤지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신청해야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제2막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국가가 마련한 촘촘한 제도와 또 여러분의 능동적인 태도가 만날 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활기찬 노후가 완성될 겁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